제가 링크를 구글 스프레드시트 아까 드렸던 거를 내 스프레드시트에 복사를 해 놓으셔야지만 실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잠깐 갈게요. 보시죠. 아까 그 주소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바꿔주시고 다시 여기서 이걸로 바꾸고 아이디를 바꾸고 이 데이터가 있어요. 이 데이터는 뭐냐면 유저 아이디라는 데이터를 살짝 볼게요. 플랫폼 타입, 캠페인명, 스태틱, 어떤 매체로 어떤 방식의 마케팅을 했는지,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버전, 크리에이티브를 파란색으로 했는지 그린으로 했는지, 이거에 대한 임프레션, 노출, 클릭, 트랜잭션, 실제 거래수, 레베뉴, 라는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한번 대시보드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내 드라이브에 추가까지 했습니다. 내 드라이브에 추가까지 했고 여기에서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는 당연히 이걸 추가한 걸로 해야겠죠. 페이지 잠시만요. 우리가 나가서 빔 보고서 새로 만들게요. 빔 보고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빔 보고서 하나 새로 만드시고 여기에서 이번에는 구글 시트를 선택을 할게요. 구글 시트 다시 한번 할까요? 이 메인 화면에서 빔 보고서 플러스 눌러서 만드시고 이렇게 만드시고 구글 시트 누를게요. 구글 시트 누르시고 구글 시트에 보시면은 승인해달라고 이렇게 떠요. 데이터를 연결하려면 승인까지 누르셔서 이렇게 되면은 스프레드시트 뜨시죠? 여러분 공유하신 거 클릭할게요. 클릭하시고 시트 1이고 첫 번째 행을 헤더로 사용 디폴트로 갑시다. 디폴트로 가시고 추가 누를게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아까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연결해서 데이터를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에서 시각화를 해본 거고 지금 해본 건 구글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지금 불러온 거라서 여기에 보시면 지금 디폴트로 아까 우리가 봤던 항목들에 대한 데이터가 그냥 디폴트로 만들어진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연결단까지는 지금 해놓은 거죠. 연결단까지는 지금 해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좀 보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리소스에 한번 가볼게요. 리소스에 눌러보시고 추가된 데이터 소스 관리로 들어가 볼게요. 추가된 데이터 소스 관리 눌러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데이터 우리가 넣었던 데이터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우리는 수정을 눌러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수정을 눌러서 들어가면 이렇게 우리가 봤던 데이터 항목의 측정 기준 그리고 이 데이터가 어떤 타입의 유형의 데이터인지 숫자인지 텍스트인지에 대한 유형 보이시죠? 유형까지 확인을 해 두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 집계 이런 것들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지금 보면은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데이터나 CSV 파일을 불러왔을 때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우리가 잘 처리하려고 그러면 요 유형을 잘 맞춰 주셔야 돼요. 유형을. 다른 거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보통 텍스트랑 숫자로 나눠져서 들어오긴 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만약에 뭐 통화 같은 것들로 바꿔줘야 되는 숫자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만 한번 체크를 방금 들어오셨던 메뉴에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베뉴를 우리가 통화로 세팅해 주는 게 더 낫다. 그리고 그게 더 데이터가 보기에 명확하다라고 하면 통화로 바꿔서 세팅을 해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우리도 엑셀에서 보면은 숫자로 표현해야 되는 거 있고 텍스트로 표현해야 되는 거 있고 통화로 나와야 되는 데이터 통화로 나와야 되는 데이터 있고 뭐 이렇게 종류가 있죠. 그 종류를 유형해서 한 번씩 데이터를 열어서 수정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그 유형 값을 잘 맞춰 주시고 데이터를 편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데이터를 용이하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보시면 되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완료까지 할게요. 완료해서 나오신 다음에 닫기까지 하겠습니다. 닫기. 네. 그 상태로 하신 다음에 진행을 또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 몇 가지만 더 다시 들어가서 몇 가지만 수정할게요. 리소스에서 추가된 데이터 소스 관리 다시 들어갈게요. 그리고 요거를 수정을 누르셔서 세팅하실 때 우리 다시 이거 숫자로 그냥 세팅합시다. 합계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숫자로 세팅하시고 유저 아이디는 뭐냐면 우리가 지혜에서 기본 제공되는 기능은 아니에요. 뭔가 추가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누르신 다음에 이거는 텍스트로 바꿔줄게요. 텍스트 유저 아이디는 텍스트로 바꿔서 완료하겠습니다. 완료까지 하시고 닫아주시고 우리가 뭘 만들 거냐면 이번에는 도넛 차트로 각 기기별로 어떤 임프레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노출도를 보였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차트 추가하신 다음에 이 원형 차트 부분에 이 꽉 차 있는 거 말고 그 옆에 도너츠처럼 비어 있는 거 있죠. 그거를 눌러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적당하게 3개를 놓을 거라서 적당하게 이렇게 하나를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나를 놓으신 다음에 이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을 맞춰줄 건데 이번에는 측정 기준 누르고 들어가셔가지고 기기 타입, 플랫폼 타입이라고 뜨는 이거 영문으로 뜨죠, 여러분. 플랫폼 타입이라고 뜨는 요거를 선택을 해줄게요. 플랫폼 타입 그리고 측정 항목 부분에는 임프레션, 노출수에 대한 임프레션에 대한 것들을 선택을 해줄게요. 이렇게 선택을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었는데 요거를 3개를 배치를 해줍니다.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하나 이렇게 옮겨주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하나 이렇게 옮겨 놓을게요. 그래서 요거는 임프레션에 대한 데이터를 기기별로 보는 거라면 이번에는 얘 선택하시고 가운데에 선택하시고 얘는 측정 항목 부분을 클릭으로 바꿔줄게요. 클릭. 바로 뜨네요. 클릭으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바꿔놓고 마지막에 얘는 트랜잭션, 거래수로 바꿔줄게요. 측정 항목을 누르신 다음에 TR 치면 나오겠죠? TR 트랜잭션으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하면 뭐냐면 우리가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기기 타입별로 임프레션, 클릭, 그리고 거래수까지 한 번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도넛 차트로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보통 이렇게 쓰면은 나중에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텍스트 요 위쪽에 눌러서 간단하게 여기에 우리가 나중에라도 알아볼 수 있게
노출 크기를 좀 키울게요. 이쪽에서 크기를 14로 되어 있는데 좀 크게 24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노출 만들어서 여기다 하나 놓고 여기 눌러서 만들 수 있겠지만 텍스트도 복사하면 되겠죠. 컨트롤 V 해서 클릭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클릭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 다시 한번 해서 여기다 놓고 거래수로 이렇게 바꿔놓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똑같은 도넛 차트로 구성을 했지만 노출 얼마나 노출이 됐고 지금 보면 데스크탑에서 노출이 많이 됐죠. 44%가 데스크탑에서 노출된 거니까 클릭 이렇게 이런 비중으로 노출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클릭이 많이 일어난 거는 40% 정도가 일어나 모바일 쪽에서 가장 많이 됐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볼 때 거래수를 볼 때 거래수 기준으로 볼 때는 모바일 쪽이 47.8%로 거의 반 정도 가깝게 모바일 쪽에서 거래가 많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광고 데이터를 판단할 때 얼마나 노출됐고 그 사용자들이 얼마나 클릭했고 그 결국 얼마나 거래가 일어났는지를 판단을 하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도넛 차트를 구성을 한번 해본 거고요. 밑에다가 표를 하나 추가할 거예요. 표를. 그래서 차트 추가를 누르시고 표를 추가할 거라서 이 표에 제일 앞에 있는 요거를 클릭해서 이번에는 조금 넓게 이렇게 영역을 잡아서 한번 딱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에는 뭘 표시할 거냐면 만들고 나서 한번 보시죠. 특정 기준은 우리가 아까 태틱이라고 봤던 마케팅에 어떤 마케팅을 했는지에 대한 TA 치면은 태틱이라고 나와요. 요거를 특정 기준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태틱 1, 2, 3, 4 이렇게 임의로 되어 있긴 한데 태틱 1, 2, 3, 4 이렇게 임의로 되어 있긴 한데 이게 각각의 캠페인 같이 다른 마케팅 방법으로 뭔가를 진행한 것들을 쭉 여기에 뭐 페이스북 예를 들면 페이스북 광고, 인스타 광고, 뭐 네이버 광고 이렇게 쭉 우리가 스프레드시트에 정리된 데이터를 여기다 끌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특정 항목을 임프레션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임프레션 기본 들어가 있나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그 밑에 특정 항목을 추가를 해볼게요. 특정 임프레션 들어가 있으니까 클릭 추가해 볼게요. 클릭 추가하시고 또 특정 항목 추가 눌러서 트랜잭션 추가하시고 트랜잭션 거래수 추가하시고 레베뉴까지 추가해 볼게요. RE 치면 나오겠죠. RE 요거 레베뉴 매출까지 추가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추가를 해놓으면 이건 뭐냐면 전체적인 노출, 클릭, 거래수에 대한 것들을 위해서 도표로 확인할 수가 있고 이 표로 볼 때는 어떤 마케팅 방법이 임프레션, 클릭, 트랜잭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 볼 수 있는지를 데이터를 갈라서 구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겠지만 트랜잭션 기준으로 가장 높은 데이터를 찾아보자면 30 트랜잭션 30이 나온 태틱4 예를 들면 뭐 네이버 광고다라는 게 가장 그 거래수가 높았어 라는 형태로 대시보드를 확인을 해 볼 수 있도록 스프레드시트를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도 좀 데이터들을 구분을 해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요거까지만 하나 적용해 볼게요. 이 표를 클릭해서 선택하세요. 파란색으로 선택하시고 데이터 쪽에 밑에 보시면 쭉쭉쭉쭉쭉쭉 밑으로 내려가시면 인터랙션이 있습니다. 인터랙션. 거기에 필터 적용 항목을 체크박스를 체크할게요. 체크하셨죠? 여기까지 하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요 모드를 지금 수정 모드로 되어 있는데 보기라고 써져 있는 요거를 눌러서 이렇게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실제로 대시보드를 보는 사람들이 보는 보기 모드로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해는 되시죠? 여기 수정할 수 있는 메뉴들이 다 없어졌죠? 다시
우린 여기서 막 수정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눌러서 수정하고 있었는데 이 보기 눈 표시를 누르면 사용자들이 실제로 보게 되는 대시보드 보기 모드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죠? 그죠? 여기서 아무거나 태틱 7, 7, 4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뭔가 뾰로롱 하면서 다른 것들은 회색으로 바뀌고 위에 있는 도넛 데이터가 다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뭐죠, 여러분? 얘에 대한 데이터들만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얘에 대한 데이터들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또 바꿔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인터랙션을 걸어준 거예요. 인터랙션. 그래서 차트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면은 위와 아래 데이터들이 이제 그 인터랙션 같이 움직이는 형태, 데이터가 정렬이 같이 되는 형태로 지금 바꿔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취소하고 싶어요. 전체 데이터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PPT나 엑셀에서 보던 되돌리기 버튼이 있어요. 재설정 누르시면 되죠. 보셨나요? 보셨죠? 다시 이렇게 선택했다가 돌아갈 때는 재설정 버튼 눌러서 하면 전체 데이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이건 전체 데이터고 우리가 각 마케팅 방법별로 데이터들이 노출이 어떻게 모바일이나 데스크탑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비중 같은 것들을 도넛 차트로 바로바로 찍어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인터랙션을 거셔서 데이터들을 보면은 이런 표 형태로 나온 특정 항목들에 대한 세부 데이터까지도 걸어서 같이 활용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다시 수정할게요.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있죠. 연필 모양 클릭하면 수정 모드로 다시 들어가죠. 그죠? 들어오셨죠? 여기에서 레이아웃을 눌러볼게요. 레이아웃을 누르시고 밑으로 가보시면 캔버스 크기가 있습니다. 캔버스 크기. PPT에 나오는 거랑 비슷하죠. 여기에서 높이를 900으로 되어 있는 거를 1400으로 변경할게요. 1400으로 변경할게요. 그러면 이번엔 리포트 있는 항목에서 스크롤 다운 해보시면은 이렇게 보고서가 길게 변경된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대시보드를 만들다가 영역이 너무 적어요. 그러면 컨버스 크기 가서 자기에 맞게 조정하시면 되는데 너무 크게 설정하시면 나중에 데이터가 숫자가 너무 작아 보이겠죠. 그래서 적당한 크기를 감안하셔서 해주시면 되고 우리는 실습을 위해서 실제로 이 정도를 좀 늘려봤고 이 상태에서 차트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차트 추가하실 때 이번에는 우리가 자주 쓰지 않았던 분산형 차트로 한번 가볼게요. 분산형 차트를 클릭을 해 주시고 이번은 이렇게 크게 그만큼 영역을 한번 잡아볼게요. 크게 잡아주시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볼 거냐면 분산형 차트는 우리 데이터들이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를 보는 차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하시면서 한번 보시죠. 측정 기준을 유저 아이디로 바꿔줄 거예요. 유저 아이디는 우리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특정 개인을 추정하는 아이디 값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유저 아이디로 바꾸고 밑에는 측정 항목 X축과 Y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X축을 임프레션으로 바꿀게요. X축을 임프레션, 측정 항목 Y축을 레베뉴, 매출로 바꿀게요. 이렇게 조금 키울까요? 이렇게 요거 바꾸셨죠? 이렇게 그러면 분산형 차트 유저 아이디별로 요쪽 Y축은 지금 매출 금액 지금 매출 금액은 가상의 데이터라서 이렇게 100, 200, 300, 400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고 실제로 쓰실 때는 이게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요쪽 임프레션 쪽은 이 노출에 대한 숫자에 대한 것들을 쭉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까지 해놓고 조금 더 데이터를 보기 쉽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측정 항목 우리 Y축 했던 거 밑에 보시면 풍선 크기 측정 항목이라고 있어요. 풍선 크기 측정 항목. 그래서 이 각 개별 점들을 레베뉴가 큰 거는 크게 보이고 작은 거는 작게 보이게 한번 이 풍선 크기 측정 항목 추가를 누르셔서 여기를 레베뉴로 설정을 해줄게요. 레베뉴로 설정을 해줄게요. 이 파란 레베뉴로 설정을 할게요. 했더니 점이 엄청 커져 버렸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얘는 레베뉴가 큰 거죠. 풍선 크기로 표현을 한 거니까. 이 밑에 있는 애들은 레베뉴가 작은 애들이겠죠. 당연히 이 항목에 맞게 값이 지금 변경된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 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우리가 이쪽엔 데이터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화면. 이쪽엔 데이터가 없어요. 여기는 굳이 필요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스타일로 가신 다음에 스타일로 가신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쭉 내려가시면 X축이라고 있습니다. X축 축 제목 표시 체크되어 있는 X축이 있어요. 그래서 축 최소값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축 최소값. 찾으셨죠? 축 최소값 어렵지 않죠? 찾는 거. 50 여기 0부터 40 몇까지는 사실은 데이터가 없어서 우리 안 봐도 돼요. 여기는 항목이 대시보드에 자리만 차지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축 최소값을 50으로 입력을 해줄게요. 50 이렇게. 그러면 50부터 데이터가 시작을 하게 돼서 쓸데없는 영역은 없어지고 우리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영역이 조금 더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에서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아까 걸었던 데이터로 다시 돌아갈게요. 데이터로 돌아가셔서 밑으로 쭉 내리겠습니다. 인터랙션의 필터 적용 여기에도 한번 해볼게요. 인터랙션의 필터 적용 여기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필터 적용까지 완료하셨죠? 이렇게 완료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세팅할 거는 이 정도 하시면 다 하신 것 같아요. 이 정도 하시면 다 해서 조금 줄일게요. 저는 크기를 좀 줄이고 얘를 풍선 풍선 크기 항목 정도 세팅하시고 그 정도까지 하시면은 뭐 다른 것들은 크게 세팅하실 게 없긴 해요. 보기로 한번 볼게요. 보기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전체 완성된 우리 대시보드의 형태를 좀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인터랙션을 다 걸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이 태틱 1 이런 방법을 썼을 때 어떻게 데이터가 나오는지를 한번 눌러볼게요. 인터랙션을 걸어줘서 이 데이터 방법에 따라서 어떤 유저 아이디가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되돌려서 재설정할게요. 전체 데이터를 볼게요. 우리가 얘는 지금 이 제일 크게 표시된 이 원은 노출수가 80 정도밖에 안 됐는데 레베뉴는 거의 800 정도까지 나온 애죠. 얘는 어디서 왔을까요? 어떤 마케팅 방법으로 왔을까요? 눌러보면 되겠죠. 이 원을 누르면 인터랙션을 걸어놨기 때문에 태틱 1이라는 뭔지는 모르지만 페이스북인지 유튜브인지 어떤 마케팅인지는 모르겠고 어떤 광고 매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태틱 1에서 온 애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애들은 이 차트에서 보면 요 영역에 있는 애들은 노출은 많이 안 됐지만 매출은 되게 높은 애들인 거죠. 그럼 두 번째 얘는 어디서 왔을까요? 얘는
얘도 태틱1에서 왔네요. 얘는 밑에 있는 얘도 태틱1에서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파악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위쪽에 노출은 별로 되지 않았지만 매출을 많이 가지고 오는 애들이 들어오는 채널이나 광고나 마케팅 방법은 이 태틱 1에서 온다라는 것들을 대시보드 상에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꼭 이거를 이렇게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보라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걸 해보면서 도넛 차트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하다가 분산형 차트로 표현하는 거, 그리고 인터랙션 거는 거, 뭐 캔버스 크기 조정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배워보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보시면은 이 실습은 표현하실 수 있고 대시보드는 여러분들이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가볼게요, 여러분. 여기 요거 눌러서 뒤로 가볼게요. 다시 뒤로. 나는 대시보드 만들기가 어려워요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려워요 하면 템플릿 갤러리로 가시면 돼요. 여기 한번 보세요. 위쪽에 나와 있는 우리는 빈 보고서를 만들었었죠. 빈 보고서. 따라가시면 서치 콘솔 리포트, 뭐 구글 애드 리포트, 유튜브 리포트, 템플릿 갤러리 눌러서 들어가시면 더 다양한 리포트들 템플릿이 있어요. 요거를 바꿔서 쓰시면 돼요. 요거를 바꿔서. 더보기 한번 눌러볼까요? 더보기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전 세계에서 레노라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 그 템플릿들이 있어요. 하나만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나만. 우리가 구글 애널리틱스 BAB 요거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 그냥 보시기만 하면 돼요. 들어가서 쓰실 때는 이게 다 잡혀 있죠, 지금. 다 잡혀 있는 거예요. 다 잡혀 있는 거고 우리가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쓸 때는 채널 뭐 이렇게 다 돼 있고 디바이스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게만 돼 있고 다른 걸 한번 볼까요? 얘는 컨텐츠 지금 다른 걸 한번 볼게요. 데이터를 못 걸게 돼 있어서 데이터를 걸 수 있게 돼 있는 애를 한번 찾아볼게요. 데이터 스튜디오 팀 커머스 스토어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스토어 얘는 돼 있네요. 얘는 눌러보면은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게 돼 있죠. 자기 계정의 거를. 그러다 이거를 불러오시면 돼요. 이렇게 내 GA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를 여기다 불러와서 하면 이 항목별로 그냥 데이터가 싹 들어가요. 근데 전자상거래가 안 돼 있는 계정을 가지고 전자상거래 데이터를 보려고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셔서 처음에는 템플릿을 이용하셔가지고 보시면 조금 더 편하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시면 되고 뭐 이런 항목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도 보면은 매트릭 디멘션 뭐 이런 것들 뭐 사용자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얘가 어떻게 세팅을 했는지에 대한 세팅 값들도 옆에 이렇게 표시를 해줬죠. 네, 따라 하시면서 만드실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는 안 쓰면 다 까먹으세요. 지금 요 분산형 차트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사실 다시 해보시라 그러면은 되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지금 링크 드렸던 그거 보시면서 뉴스레터 거기 가서 가입하시면 팁들을 계속 보내줘요. 그거 올 때마다 한 번씩 세팅해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거를 연습을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